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 피크를 앞두고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시니어의 입원율이 높다고 거듭 경고합니다.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높은 장소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인들은 팬데믹 피로감을 느끼면서 올해 연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팬데믹이 아닌 경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넘어 만에 사망자 19명이 숨진 뉴욕시 아파트먼트 화재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화재 예방 도어가 닫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뉴욕시에서는 올해부터 영주권자와 드리머들도 로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됐습니다. 연극 배우 출신 오영수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 골든글로브 시상식 텔레비전 드라마 부문 남자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텔레비전 부문 여자 드라마 주연상을 최초의 성전환 배우 MJ 로드리게스가 받은 것도 빅뉴스입니다. 성전환을 한 대학 수영 선수가 결선에 진출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미군 품에 들린 채 부모와 생이별했던 아기가 미국에서 부모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는 영국이나 사우스아프리카보다 훨씬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크게 퍼져서 지금 모두 그 기록적인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모두라는 것은 거의 모든 그 지역에서를 말씀드립니다. 7일 하루 평균이 70만 명. 그러면 이게 최고 때보다도 많은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는 감염자가 5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하루 평균 70만 명보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률도 중요한데 사망은 감염이 많이 커지는 것만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루 평균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1,600명 사망자가 나와서 그보다 더 한 주일 전에 1,250명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크리스마스 때 또 뉴 이어에 가족들을 만나고 파티를 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조금 많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감안하면은요.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확산되는 지역이 주로 동부입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예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보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도 2주일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고 미국 안에서는 뉴욕, 시카고 또 보스턴을 보게 되는데,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에게는 병원 입원율이 아주 굉장히 그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계산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랬더니 10만 명당 거의 100명이 입원을 하거든요. 이 코비드 19으로. 그러면 1,000명 가운데 1명이 입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면, 앞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의 케이스고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라면 병원에 오미크론 변이나 이런 그 코비드 19으로 입원하시는 분이 10만 명당 5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 가운데 1명이란 얘기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1,000명 가운데 1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보면 특히 시니어들이 이 백신 접종을 안 하셨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치고 55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신 분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12%나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백신 접종을 안 하신 시니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인데 뉴욕주는 큰 병원 40군데에
긴급 수술이 아닌 일반 수술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다른 수술을 긴급하지 않을 때 다른 수술을 받을 때는 오히려 뭐 병원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던가 아니면 또 시설이 부족해서 코비드-19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급박한 수술이 아니면 수술을 하지 말아라. 이 같은 이제 관계기관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까지 오면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던가 잘못 알려졌다던가 비의도적으로요. 의료진이나 과학자들 또 그 저널리스트들도 파악을 잘 못해서 서둘러서 발표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저널리스트들도 의학 저널리스트들도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그 얘기하고 글을 쓰기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소셜미디어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좀 덜 전문적일 때는 공공 건강이 위험된다 해서 그런 이유로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그 하고 있는데 너무 극박하게 그렇다 이거 이래 뭐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그 전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제법 그 긴 분량으로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보도에서 딱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돌파 감염에 대해서 오미크론은 델타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좀 잘못 전해졌다든가 이런 것은 빼고 오히려 혼돈되니까 돌파 감염이 델타 이전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델타 때부터 돌파 감염, 백신 접종을 받으셨는데도 코비드-19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훨씬 이 백신 접종을 다 받으셨어도 심지어는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으신 분도 감염이 됩니다. 다만 증상이 약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의 효력이 약해진다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코비드-19 오리지널 그리고 변이가 막 시작되고 이럴 때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좀 활발해졌었을 때 지난해 말 정도 그때는 뭐 백신의 효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질병통제국에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접종 받으신 분도 6개월 뒤에 부스터샷이 아니라 5개월 뒤로 당겼잖아요. 이처럼 당긴 이유가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 데이터라는 것은 상당히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많이 인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간단한 예로 래피드 테스트를 집에서 하셨어요. 래피드 테스트를 집에서 하셔서 양성 반응이 되신 분들은 각자가 살고 계신 지역의 보건소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양성 반응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 효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돌파 감염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나오기가 상당히 그 힘들다는 것을 뭐 일반인들로서는 아셔야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도 마련되고 또 테스트 장소도 과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지난해처럼 큰 곳에서 뭐 다저 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곳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테스트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파이저사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아니라요. 다른 회사니까 파이저사의 CEO가 알버트 브라우 씨가 3월 달에 우리 파이저사는 오미크론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소용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오미크론이 피크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 머물러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2월 초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모든 그 보건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뉴욕의 그 브롱스 그쪽 지역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아주 젊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증상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부터 집에서 격리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굉장한 생활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학조사 비슷하게 한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쉬운 곳, 쇼핑할 때. 그로서리 쇼핑은 누구나 다 가시잖아요. 쇼핑할 때. 두 번째가 밖에서 운동을 할 때가 두 번째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오히려 실내 안 짐보다 밖에서 운동할 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그 운동, 피지컬 액티비티 자체도 그렇지만 밖에서 운동을 하고 걷고 하실 때 함께 얘기하시고 바뀌니까 괜찮아 하면서 때로는 마스크도 벗으시고 마스크를 끼웠다 하더라도 하하호호 아주 크게 웃으시고 뭐 그 분위기를 따라서 또 나이 드신 분들 맥도널드에 가신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감염률이 높은 장소가 밖에서 운동을 하시고 소셜라이징 하실 때입니다. 세 번째가 버스를 늘 통근수단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네 번째가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 다섯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던가 술집 아니면 클럽. 그 다음이 파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실내에서 스포츠를 운동 같은 것을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는 직장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동료들 간에 이런 그 감염률이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조사 케이스에는 영화관이나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스포츠 이벤트는 안 했답니다. 아직 그렇게 대대적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빠진 곳이 있습니다. 미장원과 이발소도 사람들이 뭐 대대적으로 영국에서는 많이 가지 않는가 보죠. 아직까지. 그래서 빠졌는데 아무튼 첫 번째가 쇼핑, 두 번째가 아웃도어 운동할 때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인데 꼭 뭐 100% 코비드 19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테니스 경기 보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이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와 미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호주 날짜로 월요일에 법원에서 이제 그 심의를 했는데 어떤 심의냐면은 이 선수가 워낙에 조코비치가 백신을 반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법원 기록 자체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왜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빅토리아 주라든가 아니면 두 군데의 의료 뭐 기구라고도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조코비치에게 백신 접종 의무 예외 조항을 줬는가, 이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12월 중순에 뭐 조코비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그런 예외를 주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이민 당국인 국경 당국에서 그 비자를 취소하고 조코비치를 이민자들을 구류하는 아주 뭐 시설이 나쁜 호텔이라고 이름 붙이기 좀 민망한 그런 곳에서 며칠을 지내게 했죠.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취소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공항으로 올 때까지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호주 정부에서 빅토리아라는 스테이트에서 또 의료기구에서 이 사람에게 예외를 준 것을 국경 수비대가 말하자면 이민국이
공항에서 갑자기 그런 것, 그리고 공항에서 이 그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할 때 누군가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갔는가 이것도 봤을 테고 해서 판사는 이 케이스를 기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호텔에서 나왔고요. 17일이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가 경기에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바로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호주의 말하자면 이민 장관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그의 비자를 취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더 심각해져요. 한 케이스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이민 장관이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어떤 공공 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 그 비자에 대해서 뭔가를 딱 단속을 할 때는 3년이랍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노박 조코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스포츠계의 관행이라든가 룰 같은 것에 따라서 호주 오픈도 뭐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호주의 이민 장관이 대중에게 굉장히 위험이 된다 해서 그 같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이 어느 정도냐면 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민법 전문 그 호주의 이민 전문 그 변호사예요. 호주의 이민 장관은 비자를 취소하는 데 있어서 God-like powers, 신과 같은 많은 파워들을 갖고 있다. 그가 결정을 한다면 그 파워를 결정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드문 일이긴 하지만 노박 조코비치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5월 달에 호주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코비드 19 확산되고 있고 그전에 좀 불공평하게 코비드 19 정책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좀 불공평하게 했다는 어떤 케이스, 스캔들 같은 것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호주 총리와 호주의 이민 장관은 같은 그 정치적인 그 그룹이고 하니까 충분히 정치적인 파워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호주의 이민 장관이 노박 조코비치에게 3년 동안 그 비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호주에 있는 이 세르비아계의 이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세르비아 대통령도 이미 나섰잖아요. 그런저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조코비치가 고소를 한 것처럼 다시 이민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유명인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코비드 19이 스포츠계에서도 또 호주와 세르비아라는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도 또 국내 정책에서 선거철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되는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뉴욕에 관한 몇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오영수 씨를 포함해서 골든글로브 또 다른 수영과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골든글로브와도 연관이 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뉴욕의 아파트먼트가 보이고 있는데 일요일에 새벽은 아니었고 아침 11시경 그때 이제 화재가 2층, 3층에서 일어나서 화재 자체는 스페이스 히터에서 이제 불이 난 것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재로서 19명 숨졌고 9명 어린이인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32분은 생명이 위독하답니다. 대부분의 이제 또 다른 그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하신 분들 합쳐서 63분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화재가 일어나면은 연기 때문에 호흡곤란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아파트먼트가 50년 된 아파트먼트고 이스트 18가에 있는 트윈파크이라고 알려진 그 아파트먼트인데 120개 유닛이 있고 19층입니다.
소방관이 200명 이상이 가서 불을 껐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고 순식간에 불이 번지니까 제가 좀 전에 텔레비전으로 이제 뉴욕 시장에 나와서 업데이트를 할 때인데 보니까 어떤 곳은 유리창이 다 깨졌거든요. 아마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유닛은 조금 뭐 19층이 아니라 낮은 층이었고 불에 유리창이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마 일부러 깬 것이 아닌가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좀 전에 잠깐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높은 층에 계신 분들은요 노란색 티셔츠 같은 것을 휘둘러서 내가 어디에 있다 구해달라 하는 신호를 보이는 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뉴욕에서 32년 만에 최악의 화재 사고랍니다. 더 많이 이렇게 빨리 불이 번지고 사상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보통 이 아파트먼트 콘도미니엄 어태치드 된 옆집과 쭉 그 벽이 붙어 있는 이런 그 빌딩은 불이 나면은 그게 다른 유닛으로 번지지 않도록 문이 딱 닫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 그게 바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많았다. 그 도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불이 그냥 확 저쪽으로 그냥 쏜살같이 번져간 거죠.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한 지가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열흘째입니다. 열흘째에 정말 시장을 오랜 동안 하면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금 비극적인 사건을 시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처리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간중간에 선거가 있겠죠.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로컬 선거에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 선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참여를 하느냐? 합법적인 이민자, 영주권자, 아니면 드리머 이런 분들이 그 뉴욕시에 한 80만 명, 굉장히 많죠? 뉴욕의 인구가 뭐 한 9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80만 명이면 거의 10분의 1이 시민권자는 아니고 합법적이거나 아니면 드리머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12월 달에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때는 막 10명 이상의 뉴욕의 정치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제는 물러난 빌 드 블라지오 시장도 반대를 했고 그 당시에는 후보로서 에릭 아담스 자신도 이거 조금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부하지 않은 거죠. 시장으로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선거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건데 뉴욕주는 그럼 앞으로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어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선거가 겹치는 때가 있으니까 뭐 중간 선거도 그렇고 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중간 선거도 연방 정치인을 뽑잖아요. 이것은 로컬 뉴욕시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따로 이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이게 뉴욕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주나 버몬트주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주이죠. 버니 샌더스가 지역구인 그곳이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반 정치인은 아니고 교육위원회 샌프란시스코 교육구 선거에 이렇게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모든 아이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메릴랜드주나 뉴욕시가 다른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뉴욕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앞서 인구 맞네요. 인구가 뉴욕시는 많고 많은 가운데 80만 명이 영주권자나 드리머인 것이고 버몬트나 아니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small town, big city, 뉴욕처럼 big city가 아닌 small town에서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동네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달라서 뉴욕시가 대규모 시로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창 인기 있고 할 때
이게 뭐 상을 큰 상을 미국에서 받을까 받지 않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인기는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외신기자협회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골든글로브 상을 주고 과거까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많이 통용은 됩니다마는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으면 그 뒤에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중요한 게 골든글로브인데 골든글로브가 영화에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부문도 따로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부문에서는 정말 이번에 넷플릭스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파워 오브 덕 넷플릭스의 드라마죠. 드라마 부분에 영화상을 받았고 텔레비전 부분에서는 HBO의 석세션이 베스트 드라마 상을 받았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그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제작을 한 돈을 댄 말하자면 돈을 댄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 원래 이 오징어 게임 그 팀 자체를 돈 많은 갑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고 일본으로 나왔던 오영수 씨가 스퀴드 게임으로 텔레비전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 이 텔레비전 이 분야에서 조연상을 그 한국인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도 굉장히 빅뉴스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오영수 씨와 함께 제법 오랜 동안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오영수 씨가 자유국단의 젊은 배우였었고요. 자유국단이 뭐 한국에서 가장 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고 뭐 특히 유럽에서는 뭐 바람 부는 날에는 꽃은 피네 이런 것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문화훈장상 같은 것도 받고 했는데 연출자가 그랬는데 박정자 씨도 그 자유국단 출신이고 또 그 남편이 그 국회의원이었던 김금지 배우 이런 사람도 다 자유국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정말로 누구나 굉장히 테크니컬리 뛰어난 배우다 이런 평가는 아무도 오영수 씨에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음성도 우렁차고 한국 남자로서 그 수십 년 전에 뭐 이렇게 키라든가 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했었고 음성이 아무튼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막 뭐 잘잘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그 테크니컬리 뭐 어떻게 말도 잘하고 하는 많은 배우들이 이루지 못했던 골든글로브의 조연상을 한국의 대표로서 받는구나.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분과 오랫동안 제법 뭐 몇 년 정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 이 골든글로브 상은 이번에는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배우도 관객도 없이 일부 멤버들만 있으면서 트위터로 알리고 나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했는데 뭐 니콜 키드만 같은 배우 상 받았는데도 별로 이렇게 막 여기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 했었잖아요. 골든글로브도 멤버가 너무나 뭐 백인 위주다 이런 것들이 많이 흑인 투표자들이 너무 없고 또 주요 홍보 회사들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멤버는 소수인종 멤버들도 많이 그 유색인종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넣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골든글로브에서 이것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배우 오영수 씨가 정말 오랜 동안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수십 년을 연극 배우였으니까 최근에는 뭐 영화에도 자주 권영수 씨도 마찬가지로 오영수 씨와 권영수 씨인가요? 권영수 씨는 아니고 자유국단 출신 그분도 요즘 가끔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던데 오랜 세월을 그 길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자신과 맞는 그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오영수 씨라는 배우는 바로 거기 대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묵직하니 그런 것에 딱 맞는 배우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된다. 그게 하나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여자 배우 주연상을 텔레비전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사람이 포즈라는 배우의 처음으로 이 골든글로브에서 성전환한 배우로서 여자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MJ 로드리게스. 원래 이제 이름이 길어요. 아무튼 뭐 마이클 제이 뭐 로드리게스 하는데 보통 MJ 로드리게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하고 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죠. 짧게. 성전환을 한 아이빌리그 선수들끼리 수영 선수들 스위머들끼리 여자 부문에 나갔는데 서로 겨뤄서 그 펜실베니아의 선수가 예일 대학교 스위머에게 져서 이 성전환을 한 이 아이빌리그끼리 겨룬 거예요. 아이빌리그에 성전환을 한 선수가 결국은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뭐 100m, 400m 서로 막 겨룬 끝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건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같은 날 골든글로브 영화 부분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부분에서 또 이렇게 스포츠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미국의 그 대학 스포츠 협회에서 그 NCAA에서 당연히 규정이 있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당하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1년 동안 잘 그 관찰을 해서 한다는 거죠. 뭐 과도한 치료를 받지 않았는가 뭐 등등 그 의료상으로 스포츠상으로 많은 것을 해서 그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뒤에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새해가 됐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가 무엇인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11월 달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민 이슈라든가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사회, 도덕, 윤리적인 이슈에서 어떤 당이 많이 그 가졌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좋은 그 지표가 되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AP통신과 녹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함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2월 초에 물어봤고요. 과연 1년 전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경제를 더 많이 생각할까? 팬데믹을 더 많이 생각할까? 요즘 워낙에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행사도 많이 그 취소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팬데믹 관리하는 것보다 경제를 더 관리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해서 그 팬데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탑 우선순위 뭐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였습니다. 37%.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37%가 팬데믹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경제는 68%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 조사했을 때는 팬데믹이 37% 가장 지금 신경 써서 해야지 돼. 하지만 1년 전에는 이 같은 답변이 53%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3에다가 7하면은 저 계산 못하겠어요. 아무튼 1년 전에 53%였는데 이 정도도 못하다니. 지금은 37%가 됐다는 거거든요. 덜 위험해서?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뭐든지 오래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피로감도 느끼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쩌겠어.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야. 그 다음은 뭐 어쩌겠어. 이 팬데믹 코비드-19 변이에 맡기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도 이제 와서는 결국은 코비드-19과 계속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경제에 관해서는 지금 68%나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했는데 이건 지난해와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비슷하거나 약간 적거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경제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많으니까 팬데믹이 하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합치니까 68%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하는 사람이 1%였거든요. 지금은 경제 문제를 물어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14%나 됐다는 거니까 14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죠. 11월 달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6.8%가 올라서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68% 경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데 우리 가정의 나라 국가 경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2배 더 많이 생각을 하셨고요. 특히 생활비. 정부가 우선순위로 이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돼. 24%. 생활비. 지난해에는 12%였거든요. 아무튼 12월 초에 지금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12월 초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게 피크였을 때 지금처럼은 아니잖아요. 12월 말경부터 오미크론이 자고 나면 이렇게 되고 지난주보다 얼만큼 늘어났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가 68%가 여러 가지를 합친 경제가 가장 중요해라고 답변을 했고 코비드 19이 두 번째인데 지난해 53%에서 지금 37%가 됐으니까 16% 줄어든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민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민 문제는 14%나 늘어났어요. 32%. 그 다음이 이제 헬스케어가 30%, 정치 자체는 26%입니다. 정치는 팬데믹, 경제, 이민, 헬스케어 다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인 재정, 생활비 24%, 총기 이슈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총기 이슈가 크게 줄어들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네요. 19%나 늘어나서 24%가 됐고 그리고 기후 변화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해서 21%로 외교 정책과 똑같습니다. 외교 정책은 1% 지난해에 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똑같이 21%고 교육이 굉장히 높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구비가 볼 때 점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니까 자녀분들은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해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다 19%. 인종차별과 불평등, 민주당이나 일부 소수 인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15%입니다. 9% 내려가서 갑자기 이제 물론 팬데믹 초기에는 아시안 혐오,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막 그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 체포도 하고 하니까 조금 걱정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현재 15% 미국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팬데믹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저는 딱 와닿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아. 그리고 뉴스상으로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하는데도 막상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맞아 이렇게 되는 그런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회담들이 있는데 유엔에서는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한 것을 두고 미국, 영국 등이 요청을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유럽 또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단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할 때 그 카불 공항에서 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미군으로 알려졌죠. 아이를 이렇게 맡긴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의 스토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세계에서 빅뉴스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아기는 생후 2개월이었답니다. 아기를 미군에게 준 그 아버지는 어떤 형태에서 줬냐면 지금 그 아버지와 와이프 4명의 그 어린 아기의 누나, 그 형들은 미국에서 텍사스 군기지에 있다가 얼마 전에서야 이제 미시건의 아파트먼트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공항이 너무너무 붐볐었고 막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5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 북새통의 어린아이니까
신변이 위험해서 잠깐 5분 뒤에 내가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맡겼는데 탈리반이 갑자기 이렇게 뭐 등장을 하면서 30분이나 연기가 됐고 해서 그 당시에 관계자가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따로따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에서 만나는 것이 최선이다 해서 그 가족들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월 된 아기는 어떻게 됐는가? 어떤 사연에서였는지 또 다른 한 아프가니스탄 남자가 택시기사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브라더의 가족들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자신들의 가족은 못 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공항에 어찌어찌하여 공항에 있게 됐는데 공항 바닥에서 이 생후 2개월의 아기가 너무너무 울고 있으니까 집에 데려와서 키우면서 그분의 어머님이 택시기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만 넷인가 그렇대요. 아들을 꼭 낳거라. 아들을 꼭 낳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이를 키우다가 페이스북에 가족 사진을 올렸더니 그게 미국까지 전달돼서 미국에 있는 이 아기의 아버지가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이 택시기사 가족은 이 아이를 이제 원래의 가족들에게 아이를 전달을 하면서 완전히 이 경우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오버조이죠. 완전 오버조이의 이 아기를 만날 그럴 기쁨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오버조이죠. 완전히 살다 보면은 기쁨을 맞는 날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2022년 이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주 큰 기쁨 있는 한 해 될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